이렇게 재테크로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여도는 도대체 몇 프로 달라질까요? 여러 사건 진행 결과 받은 판결에 따라 체감하기로는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혼인생활 중 재테크에 대한 성공, 실패가 이혼할 때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남편 월급은 매달 300~400만 원 정도였는데 전업주부인 아내가 강남의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부 재산이 원래는 3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몇 년 내에 30억으로 늘어난 경우, 남편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2억 원의 주식을 단 2년 만에 10억으로 불린 경우, 아내가 결혼정원 가입해서 가지고 온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원래 분양가는 5억이었는데 이혼하는 그 순간에는 10억이 된 경우 등등, 부부 한쪽이 재테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것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어야겠죠. 반대로요, 혼인생활 중 투자를 해서 망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 기여도에서 페널티를 줄까요? 예를 들면 남편이 주식 투자를 3억을 했는데 남은 재산이 빚 5천만 원에 불과한 경우, 또 남편이 아파트 갭 투자를 한다고 7~8억을 투자해서 세 채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해서 역전세가 나면서 빚을 내서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경우, 코인에 투자한다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넣었는데 빚만 2억이 생긴 경우 등, 이렇게 투자하다가 망한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시 페널티를 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의 재테크 성공이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려면 입증해야 하는 포인트, 그리고 그렇게 입증에 성공하면 기여도가 도대체 몇 프로 달라지는지, 그리고 투자에 망한 경우에 그것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추거나 위자료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공한 재테크가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점에 입증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재테크로 인해 재산이 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셔야겠죠. 주식 투자라면 투자 전후의 잔고 입증을 하면 될 거고요. 부동산 투자라면 처음에 입주권의 가액과 현재 이혼 시점의 해당 부동산의 시세 가액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재테크에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입증이 쉽지 않아요. 아내는 빚을 내서 분양권을 사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빚 내서 분양권 사지는 말라고 말리는 대화, 또 부부 한쪽은 투자를 하겠다는데 다른 쪽이 그것을 말린 사실이 대화 녹음이나 카톡 대화 등으로 남겨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남편에게 부동산 투자 자금을 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투자를 반대해서 투자금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내가 친정 부모님한테 그 투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것도 기여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재테크로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사실이 입증된다면 기여도는 도대체 몇 프로 달라질까요? 여러 사건 진행 결과 받은 판결에 따라 체감하기로는요, 한 5에서 10%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간은 미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막상 재산분할 비율이 5% 더 인정되는 것은요, 결론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꽤 큽니다. 아내가 5% 더 인정받으면 남편은 5% 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여도 갭이 10% 벌어지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투자를 잘못한 것이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출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투자를 잘해서 재산이 늘어난 걸 기여도 높이는 요소로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데, 반대로 투자가 잘못돼서 손실을 입은 경우엔 약간 다른 문제예요. 남편 투자가 완벽하게 아내 몰래 이루어졌고 그 투자가 거의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제대로 된 정보나 노력, 아무런 근거 없이 사행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해봅시다. 그 투자로 남편이 재산을 많이 잃었다면 남편의 그 투자는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할 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해서 부부 재산을 날린 사람에게 기여도에서 페널티를 주고 그 정도가 심하면 이것 때문에 혼인 파탄이 났으니까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한 위자료도 물려야겠죠. 과도한 주식 투자, 선물 옵션, 비상장 주식 투자 같은 것은 리스크가 큰데 아무런 상의 없이 부부 공동재산 거의 전부를 투자에 넣어서 손실을 입혔다면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인 사례가 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처럼요, 배우자도 알고 있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라면 투자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로 인해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자를 주도적으로 한 배우자한테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할 때 명확하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투자가 잘 됐으면 부부가 그 이익을 나눠 먹었을 텐데 잘못됐다고 그거 투자한 한쪽에 책임을 옴팡 뒤집어 씌우는 것은 다소 부당하잖아요. 적정한 수준의 투자가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기여도를 낮추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혼인생활 중 재테크의 성패가 이혼 재산 분할의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각자의 다양한 사정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다 정확한 것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